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원래 이란 문제를 다루려고 했는데 지금 대미 투자 금액 문제 이것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 한국 외환 보유금을 영구 관리하려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한미 환율 협상 이런 이야기를 구윤 처리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혹시 CFA 프랑 같은 것을 복제하려는 것이 아닌가. 우정은 독립적인 친구 사이에 존재합니다. 노예에게는 멸시와 천대만이 뒤따르게 됩니다. 먼저 금값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올해 안에 4,000불 돌파할 거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벌써 3,857불입니다. 이 정도 스피드면 다음 달에 4,000불 찍겠죠.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 숏스퀴즈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숏스퀴즈가 발생하면은 이제 4,000불을 뚫고 위로 좀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러다가 조정을 좀 받겠죠. 자, 그러나 이 달러 가치가 금값 대비 이 절대 가치가 축소되고 있다. 이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미국 경제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인가? 글쎄요. 미국의 이제 공적 부채 문제, 이게 늘어나는 스피드. 이것이 지금 이제 미국의 GDP가 늘어나는 스피드, 이것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만약 경제 성장이 이제 부채 늘어나는 속도보다 빠르다. 그 경우 이제 부채 비율은 이제 전체 GDP 대비 축소가 됩니다만, 그러나 그런 조짐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 경제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외국에서 이제 거금이 그냥 들어옵니다. 이것이 다시 이제 미국 바깥으로 나가게 할까? 글쎄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어떤 이유를 들어서든지 이 한국의 대미 투자 이것을 계속 끌고 갈 이제 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대미 투자 일단 규모 이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외환 보유금 전체가 미국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죠. 그런데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이제 정부 관계자들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무제한 통화 수합을 하면은 된다. 이건 역시 미친 짓입니다. 통화 수합은 우리가 마음대로 이제 마이너스 통장에 자유롭게 꺼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이제 매번 이렇게 열어줘야 되는 거죠. 매번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무제한이라는 것은 개념상으로만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통화 수합해주면은 돈을 보낼 것처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구윤철은 베센트를 만나고 와서 한미 환율 협상을 완료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환율은 외환시장이 결정하는 거죠. 자유롭게 이제 트랜잭션 하다 보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재무부와 환율 협상을 했다. 이건 또 무슨 황당한 이야기인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무엇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국민들은 정확하게 그 실상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국 정부 관계자는 어떻게든지 이제 미국에 돈을 보낼 구실 혹은 명분, 안전장치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여기에는 엄청난 함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혜영 교수님이 이제 이런 거를 쓰셨는데 밑에 잠깐 보겠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일본의 이제 대미 관세 협상 뒷이야기. 물론 일본의 이제 이시바 정부 관계자도 일본에 와서 일본 국민들을 상대로 좀 이 구라를 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미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일방적으로 수탈당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밑에 잠깐 보겠습니다. 일본이 제공하기로 한 5,500억 달러 공약 가운데 실제 투자 금액 이것은 1, 2%에 불과하다. 대부분 미국이 어떤 사업을 합니다. 이때 일본 은행이 이렇게 이제 대출을 하는 거죠. 일본은 기축통화국입니다. 발권력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엔화를 찍어내서 달러로 바꾸고 이제 미국에 대출을 해줄 수 있죠.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하죠. 그리고 일본 자체는 세계 최대 채권 국가이자 동시에 세계에서 거의 한두 번째 투자 국가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중국이 좀 앞섰습니다만. 자, 일본은 그리고 일본 영토만한 사이즈의 땅을 이렇게 해외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남미의 대부분인데 그러나 전 세계 곳곳에 엄청난 부동산을 가지고 있죠. 알짜배기 부자라는 겁니다. 그냥 일본 사회를 언뜻 보고 일본 국민들이 한국 사람들이랑 비슷하게 사네. 어떤 경우에는 더 힘들게 사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래서 야, 별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건 오산이죠. 이 전체로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 물론 일본 관계자가 이제 일본 내에 와서 조금 구라를 팔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은 여러 가지 이제 이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압력을 넣을 수단이 있는 거죠. 어쨌든 이제 이 5,500억 달러 투자를 하는데 이것은 일본 정부 이제 관련된 금융기관 이들이 대출을 해주는 거다. BOJ에서 돈을 찍어서 이렇게 공급해서 보낼 수도 있고 어렵지만 이런 방법도 가능하죠.
그런데 대출을 받는 기관은 미국 금융기관입니다. 미국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나와야 되겠죠. 일단 미국은 어떤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미국 금융기관이 여기 이제 개입하고, 자, 이제 뭐 일본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한다. 이것은 이제 개별 건건으로 가능합니다만, 지금 뭐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거, 여기에 대한 실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트럼프가 어디 이제 SPC를 만들면은 그 안에 무조건 돈을 보내. 그 다음에 트럼프가 알아서 하겠다. 자, 이것은 나중에 이제 실제 그때 부딪히면은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항할 가능성이 높죠. 뭐 혹자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일본과 EU가 바람잡이죠. 한국을 털어먹는 것이 이 트럼프의 궁극적인 목표인데요. 자, 일본과 EU가 이렇게 바람을 잡습니다. 그러면 이제 야, EU도 하고 일본도 했는데 한국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팔려가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EU와 일본은 그런 일이 있어서 하고 결국 이제 한국만 뒤집어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시나리오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EU와 일본은 한국과 천지 차이입니다. 자, 일본은 어떤 종류의 이제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는가? 일단 가장 강력한 거 엔켈입니다. 자, 이 엔화 자금이 달러로 바꾸어서 이제 그 다음에 미국 내 엄청나게 투자가 돼 있죠. 뭐 국채도 그렇고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유동성이 흘러갔습니다. 뭐 주식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일본의 금융기관들, 자, 어디 뭐 투자해야 된다, 뭐 주식을 산다 했대. 자, 일본 가면은 이제 아주 이자가 거의 없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돈을 빌려와서 이것을 달러로 바꾸고 전 세계에 투자하고. 그런데 이런 엔캐리 트레이더도 일본이 가지고 있는 유동성에 의존하는 거죠. 그 정도로 일본은 유동성이 풍부한 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필요시 돈을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일본이 금리를 올려버린다. 그러면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겠죠. 언와인드 되면서 미국 내 이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일본은 그 외에 이제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한국은 그런 레버리지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 이거 뭐 거의 전부죠. 전부를 미국으로 옮긴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그 후과를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EU와의 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EU 집행위. 자, 유럽에는 여러 개 국가들이 있습니다. 유로존, 뭐 전체 EU. 그 다음에 EU 집행위가 있죠. 이들이 가서 미국과 협상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에 이제 LNG 가스를 사오는 겁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전, 여기에 대한 지원으로 이제 유럽이 이미 약속을 했던 겁니다. 그 외에 미국에 투자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EU 집행위는 그런 약속을 했지만은, 그런데 명문화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각국들은 여기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독일 가면은 독일 기업들, 자, 독일 기업들도 일본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프랑스 기업도 투자를 하고 있죠. 일단 에너지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우리는 그냥 정상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니들이 가서 무슨 이야기냐? 난 그런 이야기 모른다. 이런 식으로 실제 각국 정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꼬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아예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도 뭐 닥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EU 집행위 차원에서 한 약속, 이것은 바람잡이일 가능성이 높죠. 한국을 노리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이 뭐 극단적인 좀 음모론입니다만. 자, 그런데 EU 같은 경우는 우리랑 또 차이가 있습니다. EU 각국들은 국방에 전혀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뭐 이 GDP 대비 얼마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병력도 없고 무기도 없고 그나마 남아있는 무기 지금 우크라이나전은 다 털어넣었습니다. 미국이 없으면은 이제 유럽은 스스로 지킬 수 없습니다. 물론 러시아 대비 유럽 당연히 이제 경제 규모도 크고 인구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진짜 큰 전쟁이 터지면은 러시아를 막아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젊은 세대는 뭐 군대 가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러시아랑 싸워야 돼? 우리가 왜 우크라이나 가서 피를 흘려야 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런 이야기를 하죠.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는 전체 차원에서 러시아 지금 전쟁 중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미국의 고개를 숙인 거죠. 당장 눈앞에 부딪히는 이제 이 군사적인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 그런 절박한 사정은 없습니다. 물론 뭐 북한 핵 문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뭐 미국이 북한 핵을 인정한 상황에서 뭐 이걸 뭐 어떻게 바꿉니까? 그렇다고 북한이 지금 뭐 한국을 침공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뭐 그런 극단적인 시나리오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당장 이 한반도는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과 대만 사이 전쟁 가능성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럴 가능성은 뭐 극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중국도 이제 그런 의지를 갖고 있지 않죠. 이 가만히 놔둬도 대만은 언젠가는 중국으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뭐 지금 이 중국 경제력의 팽창 속도, 군사력 팽창 속도, 대만은
중국 앞에 붙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지역적인 바운더리 이것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베네수엘라에 뭐 중국과 러시아가 돕는다. 가능하지 않죠. 진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때리기로 이제 결심을 한다. 이때 베네수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하지 않을 뿐이죠. 쿠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동유럽으로 가봅시다. 뭐 발틱 3국. 이건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 일주일치 반찬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랑 차원이 다르죠. 우크라이나는 2022년 전쟁 전 지상군만 55만을 가지고 있는 유럽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육군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미국과 유럽이 엄청난 투자를 했죠. 미국 육군보다 강한 육군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 그것이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리고 전국이 요새화되어 있었습니다. 이 발틱 3국간 차원이 다르죠. 만약에 러시아와 이제 진짜 유럽과의 언제 충돌이 일어났다. 이때 발틱 3국, 이것을 독일이나 프랑스는 방어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이제 미국이나 이쪽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쪽으로 오면은 대만이 이제 중국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이 대만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 쪽으로 가면 지금 네팔 문제가 되고 있죠. 여러분 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이 히말라야 산맥 넘어서 어떻게 네팔을 지원합니까? 어떻게 미국이 지원합니까? 네팔은 인도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인도가 뭐 진짜 작심을 하면은 네팔을 점령할 수 있죠. 말이 좀 샜는데 다시 이제 주제로 돌아와서, 자, 한국 관련되어서 당장 뭐 지정학적인 뭐 안보적인 뭐 큰 문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환 보유금 전체를 미국에 맡긴다. 물론 미국 내에 있는지 예탁기관 여기에 한국의 외환 보유금 상당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뭐 미국 국채 뭐 이런 게 들어있죠. 그리고 유로 클리어에도 있고. 자, 그러나 이것에 대한 주권 여전히 이제 한국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지정한 SPC로 들어간다. 자, 이때 인출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이것은 투자 프로젝트입니다. 외환 보유금이 그대로 이제 미국에, 자, 한국에 힘이 미치지 않는 곳에 이렇게 보관되고 관리된다는 거죠. 이 미국이 지금 관세로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이 관세로 공격하는데 그것은 미국 내부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뭐 이것을 좀 설명하시고 계시는데, 자, 만약에 관세를 100% 때려버린다. 그런데 소비자 물가가 뭐 100% 오른다. 이때 이제 미국에서 난리가 나는 거죠. 결국 미국 국민이, 미국 시민이 지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수출 기업이 뭐 차량 가격 이런 것을 조금 낮춰서 관세를 흡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한 1, 2년이 지나면은 다시 이제 슬금슬금 가격을 올리게 됩니다. 결국 이 소비자가에 반영이 되는 거죠. 이것은 미국의 이제 내수 경제와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이 국민들의 후생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이 관세에 대한 문제, 뭐 트럼프가 이것을 꺼낸 문제,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미국 제품이 수출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관세 장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 이것을 낮추는 용도로 이것을 꺼낸 거, 이것은 찬성을 합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무분별하게 달리는 것, 이것은 나중에 미국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한국 관련된 문제죠. 자, 이 재미교포들 중에 이제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 미국 좋으라고 하는데 뭔 상관이냐. 그런데 모국이 잘 살아야 여러분들 대접받으십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이죠. 모국이, 자, 이제 내가 프랑스계인데 프랑스가 잘 살아야지 미국에 와서 대접을 받습니다. 한국이 잘 살아야지 미국에 와서 이제 한국인도 대접을 받는 거죠. 그렇지 못하고 한국이 쫄딱 망했다 이러면 미국에 와서 재미 한인들도 천시를 받습니다. 그게 현실이죠. 그래서 한국 경제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이용해서 이성적으로 이제 합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달려가는 거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무리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이 성사될 가능성은 저는 이제 극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논의가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유럽이나 일본 이런 데서는 좀 조용합니다. 그런데 한국만 시끄러졌죠. 왜냐하면은 한국에게는 이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환보유금 전체죠. 자, 여기서 이 미국은 이제 국부펀드를 자유롭게 이제 미국이 꺼내서 사용한다. 자,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이것의 어떤 이론적인 불가능성 때문에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이거 해외 수탈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중국 쪽에서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미국에게 하나를 양보해주면은 하나를 더 요구하더라. 이거 맞는 이야기입니다. 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만. 자, 어쨌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이제 해외에서 이렇게 빼앗아올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동맹, 그래도 미국의 가신국들은 이제 토실토실하게 살이 쪘습니다. 뭐 못 사는 아프리카 나라 짜먹는 데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 가신국을 빼먹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중국 머니가 한국의 국채 주식을 닥치는 대로 사들이고 있다. 이건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이 중국 돈이 미국에 와서 닥치는 대로 사고, 그리고 일본 가서도 최근에 이제 국채 주식 이런 거 닥치는 대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 중국이란 나라가 해외 영향력을 투사하는 수단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이런 모습 보신 적 있습니까? 미국이 한국의 국채 주식을 닥치는 대로 사들이더라. 미국이 일본 주식을 사들이더라.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슨 뜻인고 하니 미국은 실제로 해외에서 이제 미국의 영향력을 투사할 수 있는 수단, 그것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돈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기도 부족하고 재고도 바닥나고 있습니다. 뭐 로전에 뭐 여러분들 현황 잘 아시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미국의 미래가 어떤가? 중국은 지금 뭐 닥치는 대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분명히 중국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야, 이 한국이 중국에 팔려 나가고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미국의 속국이 되어서 이렇게 이제 독립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여기서 이제 CFA 프랑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에 이제 한국 외환 보유고가 이제 미국으로 간다. 이 경우 다시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 미국이란 나라는 일단 빨아들인 것은 이렇게 이제 잘 밖으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거의 안 내보내죠. 보내더라도 찔끔찔끔 이렇게 주게 됩니다. 중국의 이제 뱅크 오브 차이나가 이 미국의 300톤의 금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을 돌려달라고 이야기한 지가 벌써 2년 반이 지났습니다. 2년 반 동안 금 300톤을 중국에 돌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최근에 이제 몇십 톤인가요? 사이즈는 작습니다만 이 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2년 만에 돌려받았습니다. 뭐 독일과 미국과의 관계, 이것을 감안하면은 뭐 큰 의미는 없지만 이 중국 같은 경우 미국의 적성국입니다. 300톤의 금을 2년 반 동안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어떤 상황인지, 미국이 가지고 있다고 이제 뭐 장부상입니다만 8,000톤인가요? 이 정도 금이 미국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금이 없는 게 아닌가? 텅스텐에 금박 마른 금만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불안감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이 외환보유금을 미국에 맡긴다. 이때 이것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 저는 그것이 한 95% 정도 된다고 봅니다. CFA 프랑을 보면 됩니다. 이 한 국가의 외환 보유고가 해외에 맡겨져 있는 것,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CFA 프랑입니다. 자, 아프리카 각국은 엄청난 지하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잘 살아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이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죠. 그런데 일부 지배계층은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당연히 이제 이 제국주의적으로 이 뭐 남미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이렇게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곡하는데 CFA 프랑이라는 수단이 매우 적절하게 활용이 됩니다. 이것은 외환 보유고를 이 서구 국가에 맡겨두는 그 수단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몇 년 동안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사헬 삼총사, 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이들이 프랑스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이제 러시아 그리고 중국과 이렇게 결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차드, 니제르 여기에는 미국의 영향권도 있었는데 이들은 이제 미국의 영향권을 축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리비아 같은 경우 이제 러시아와 친하고 그리고 이탈리아와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이 리비아를 장악하기 위해서 반군, 알카에다, 보코하람 이런 애들을 이용해서 내전을 일으켰죠. 카다피가 제거되었습니다만 일단 가장 중요한 유전지대와 중요한 어떤 지역, 이것은 이제 카다피의 후계 세력이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 밀착을 하고 있죠. 프랑스는 완전히 퇴출되었습니다. 미국 역시 그렇습니다. 이탈리아와는 다시 이렇게 이제 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 이제 사헬 삼총사 그리고 이제 북아프리카, 이들은 프랑스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노력을 했죠. 알제리 같은 경우는 거의 100만에 가까운 사람이 죽었습니다. 결국은 독립을 쟁취해내었습니다. 그런데 서아프리카, 에콰소 국가들 그리고 중앙아프리카 지역, 이쪽은 여전히 이제 프랑스와 긴밀하게 경제적으로, 정치적, 군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프랑스는 아프리카를 뭐 그동안 식민지처럼 관리했습니다. 미국은 남미를 좀 그렇게 관리를 했죠. 자, 만약에 프랑스에 반대하는 정부가 들어선다, 뭐 쿠데타, 암살 이런 것을 이용해서 결국 파괴하고 친프랑스 정부를 앉히는 거죠. 그리고 이 친프랑스 정부 그리고 기득권 세력을 이용해서 이 경제적인 이권에 대한 프랑스의 지배력을 유지를 합니다. 여기에 CFA 프랑이 사용된 거죠. 자, CFA 프랑이라는 수단을 만들고
이들이 어떤 이제 자원 수출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입니다. 레비뉴가 발생하죠. 이것이 프랑스로 먼저 들어오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프랑스 내에서 키핑을 하는 거죠. 바로 이 미국이 하고 있는 일이 이것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이 외환 보유고 전체가 미국에 맡겨지면 그것을 다시 돌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대로 계속 가는 거죠. 마치 지금 이라크처럼 그렇습니다. 물론 장부상으로 대한민국 외환 보유고가 미국에 빼앗긴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이제 한국의 외환 보유금으로 미국에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거나 비상용으로 꺼내 쓰거나 이런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미국의 협조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금을 보낸다. 영구적으로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자, 이라크 같은 경우 이제 전체 외환 보유고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석유 판매 대금 거의 100%가 그대로 뉴욕 연준에 들어가죠. 이라크 정부는 이렇게 이제 찔끔찔끔 타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CFA 프랑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아프리카 전역에서 사용되는 식민지 유물입니다. 1945년 두골은 자, 이제 식민지 관리하기 위해서 그들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수탈하기 위해서 CFA 프랑을 만듭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각국들의 독립을 저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독립을 진짜 원하면은 이 퍼핏 정부를 앉힙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오는 거죠. 물론 나중에 이제 여러 형태의 변화가 있습니다. 프랑스 프랑도 사라지고 그다음에 이제 유로화가 들어서죠. 또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커넥션이 있습니다. 다른 식민지 제국과 마찬가지로 영국도 이제 스털링 존이 있었고 포르투갈에는 에스코도 존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CFA 프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1950년, 60년대 이때 이제 아프리카 각국은 독립을 하게 됩니다. 독립 이후에도 이 CFA 프랑은 지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뭐 이 가능한 한 친프랑스 정부를 앉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들과 경제적인 관계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뭐 여러분 이 기술적인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 CFA 프랑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CFA 프랑에는 4개 이제 중요한 기둥이 있습니다. 필러가 있죠. 첫째, 유로화 이제 고정 환율. 자, 환율을 픽스하는 겁니다. 제가 이 구윤철의 환율 협상 이 이야기 나왔을 때 이 생각이 번뜩 떴습니다. 이거 뭔 수작을 부리는 게 아닌가. 자, 그리고 두 번째, CFA 프랑을 유로화로 무제한 전환할 수 있다. 자, 이제 통화 수합과 조금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무제한 이런 딱지가 붙죠. 그리고 세 번째, 외환 보유액에 중앙 집중합니다. 프랑스 내에 이 집중을 하는 거죠. 자, 2005년부터 서아프리카 중앙은행 그리고 중앙아프리카 중앙은행은 외환 보유고의 50%를 특별 프랑스 재무부 운영 계정에 예치를 해야 된다. 자, 트럼프가 만든 어떤 SPC 계정이 있죠. 거기다가 대한민국 같은 경우 거의 100%를 집어넣습니다. 자, 지금 이 프랑스의 식민지라고 불리는 아프리카 국가들 이들도 외환 보유고의 50%만 파킹해 둡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거의 100%를 미국에 갖다 박는 거죠. 그리고 CFA 프랑을 유로화로 무제한 전환한다는 이제 프랑스의 보장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아프리카 각국은 외환 보유고가 시중 통화를 20% 이상 초과해야 된다. 즉, 각 국가는 어느 이상 시중 통화를 발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환 보유고를 해외에 맡긴다. 그리고 달러에 이렇게 만약에 픽스를 시키게 된다. 그 경우 한국의 통화 발행 주권은 상실되게 된다. 제가 이제 지난 방송에 들은 이야기, 이 내용이 이겁니다. 자, 그리고 CFA 프랑의 마지막 기둥은 프랑 영역 내에서는 자유로운 이제 자본 이전의 원칙이다. 이것은 이 프랑스가 관리하는 영역 내 이것을 하나의 이제 거대 이 프랑스 영향권으로 묶는 뭐 그 내부 이야기입니다. 이 CFA 프랑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아프리카 각국들이 이것을 채택하는 이유, 이것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불리한 겁니다. 일반 국민들은 자, 각국 정부로부터 어떤 도움을 제대로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불황이 닥쳐도 경기 부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프리카의 지배 세력은 어떠한가? 자, 자원이 있으면은 이제 프랑스와 연결돼서 이렇게 팝니다. 해외에 팔면은 이제 수입이 발생하죠. 그것이 그대로 일단은 프랑스로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통제권, 지배권 이것을 여전히 쥐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프리카 각국에서 프랑스로 이렇게 자유롭게 캐피탈 이제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죠. 프랑스에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빠져나간다는 표현을 썼지만 자원이 나가고 그다음에 그 돈이 프랑스 내에 그대로 두고 이들은 프랑스 와서 초호화 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가서는 검소한 척하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만 실제로 엄청난 부를 미국이나 프랑스에 파킹해 두고 있는 거죠. 자, 바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는 거죠. 전형적인 신식민지 장치입니다. 실제 각국 경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아프리카 민주주의에도 이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프랑스는 당연히 자신의 말을 듣는 사람을 이제 정권에 앉히고 그 정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프랑스의 구원을 받으면서 이제 뭐 피지배 국민들 이들 중에 저항 세력이 있으면은 가서 이제 족치는 거죠. 그리고 반대하는 지도자들은 뭐 대부분 해임되거나 살해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발전은 불가능하죠. 그리고 각국 정부는 무슨 경제 개발 계획 이런 것을 쓸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유동성이 필요한데 자, 프랑스가 딱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외환 보유고를 저쪽 나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바깥에서 보면은 야, 이제 안정적인 통화를 가지고 있는 국가 이렇게 이제 비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낮게 유지되죠. 돈을 이제 함부로 찍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미 국가들보단 좋네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정말 가난한 국민들이 있는 뭐 다카르 같은 도시, 이곳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시가 되고, 왜? 지배 계층은 엄청난 부를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은 경쟁 성장률, 그리고 낮은 산업화 수준, 뭐 낮은 인플레이션, 빈곤 이런 것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결국 CFA 프랑 제도, 혜택을 받는 사람, 프랑스와 그리고 아프리카 지배계급 이들에게는 아주 좋은 통화입니다. 부를 이제 좋은 나라에 이렇게 보관할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피지배 일반 국민들은 계속 비참한 삶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아프리카로 유입되는 거 그리고 나가는 거 이것의 가치를 비교한 것입니다. 매년 하나로 한 270조, 80조 이 정도 가치가 아프리카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약탈당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글도 있는데 CFA 프랑 뭐 이것은 결국 이 프랑스의 이제 식민지 도구다. 맞습니다. 딱 거의 뭐 그 짝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이 이제 그쪽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거죠. 결국 프랑스도 이 로스차일드가 이 유럽 전역을 금융으로 이렇게 식민지화하는 과정, 그것을 뭐 그대로 차용한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도 사실은 이제 로스차일드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뭐 드골과 로스차일드 관계 이런 것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잘 압니다. 그리고 프랑스 프랑이 없어지고 이제 유로화가 도입됩니다. 자, 이때도 스위스 은행 그리고 뱅크 오브 로스차일드 이들이 자, CFA 프랑을 이제 그대로 유지하면서 유로화와 엮는 뭐 주관사 역할을 했습니다. 뭐 이런 내용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트럼프와 로스차일드 관계 뭐 이런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스캇 베센트와 로스차일드 뭐 직접적인 관계는 사실은 찾기 힘듭니다. 그런데 뭐 조지 소로스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죠. 자, 이 아프리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르문바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프리카 이제 자신의 국가를 독립시키고 서구의 패권 어떤 식민지 경제 관계 이것에서 이제 꺼내오기 위해서 노력을 한 인물입니다. 결국 토막이 나서 염산에 쩔어져서 완전히 녹아서 사라졌습니다. 이 르문바를 잡아간 나라, 자, 영국이 있고, 그리고 이제 벨기에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르문바를 제거했죠. 그리고 프랑스 제국주의에 저항하다가 살해된 이제 또마 상카라 대통령입니다. 부르키나파소 대통령이죠. 과거에 유엔에서 했던 연설, 뭐 유명한 연설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진정한 주권을 되찾으려는 지도자들, 이들은 제거가 되었습니다. 뭐 이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자, 다시 이제 CFA 프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이 한국과 이제 미국 사이에 벌어지는 이야기 가만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에 뭐 프랑스 경제 식민지라고 불리는 이런 나라들, 이런 나라도 외환 보유고의 50%만 프랑스 특별 재무부 계정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거의 한 8, 90% 뭐 여러 가지 감안하면 거의 100%일 겁니다. 뭐 이제 미국에서 에너지 사온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돈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보장이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어떤 형태로든 핑계를 만들 겁니다. 이 한국의 대미 투자 이것을 영구적으로 만드는 거죠. 물론 뭐 미국이 그것을 갈취하고 이거 내 거야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대로 이제 키핑해 두는 거죠. 대신에 그리고 한국의 재정정책, 통화정책에 미국은 엄청난 압력을 가할 수 있죠. 통화스와프 말은 무제한이지만은 그때 미국이 돈을 줘야지 그 다음에 받는 겁니다. 계속 이제 미국이 얼마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관련된 내용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환 보유고가 시중 통화 20% 이상을 초과해야 된다. 이것은 시중 통화 발행을 제한하는 거죠. 사실상 미국의 어떤 금융 관련된 식민지로 전락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이 왜 이런 일을 할까? 미국이 현재 어렵다. 뭐 이것도 유의입니다만 한국을 완전히 통제해 두겠다. 뭐 이런 어떤 전략적인 목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것을 반기는 한국 사람들도 있죠. 자, 그런데 미국이란 나라 여러분들 좀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독립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 주장을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미국은 존중합니다. 자, 독립적인 인격체죠. 그런데 비굴하게 개처럼 기면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자들, 미국은 멸시하고 천대합니다.
이것이 노예에 적합한 대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한국이 어떤 국가가 될까? 이것은 친미 반미랑 상관이 없습니다. 미국과 진정한 우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은 독립적인 국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은 자신의 목소리를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미국에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리고 미국은 그것을 귀담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노예가 미국에 뭐라고 합니다. 미국 듣지 않습니다. 시끄러우면 몽둥이 들고 이제 한 대 때리면 깨갱하고 이제 저쪽에 가서 숨어 있는 거죠. 자, 그 꼴로 한국을 만들겠다는 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것을 하게 되면 한국 내에서 유리한 세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캐피탈 컨트롤이 되지 않도록 장벽을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돈이 이제 부가 계속 미국으로 빠져나오도록 이렇게 만들 겁니다. 이런 내용은 아프리카나 이제 남미 제국주의 역사 이것을 뒤지면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는데 이 한국 내에서 미국의 어떤 세력과 이렇게 짜고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세력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심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음모론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논의는 당장 중단하고 그 다음에 3,500불 보내지 못하겠다, 딱 잘라서 거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사단이 터질 겁니다. 그건 그때 가서 풀어야 되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만약 미국이 이제 관세로 매를 때리면 할 수 없죠. 소나기는 맞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교과서적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원칙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수출 시장 다변화하고 이런 식으로 노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국 산업은 어떤 이제 경쟁력을 다시 이제 되찾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출 시장도 다변화되고 많은 다른 나라와 이렇게 이제 교역이 활발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살아나가면 됩니다. 다 이 살아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는 할 수 없다라고 딱 잘라서 거절을 해야 된다. 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멤버십이나 다양한 방식으로 후원을 해주시면 보다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